안녕하세요. 중경사는 미니입니다. 이번에는 장강을 넘나드는 케이블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장강 케이블카는 원래는 그 남한구하고 유중구를 연결해주는 교통수단이었어요. 제가 처음 중경에 가본 게 1996년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유중구와 남한구를 연결하는 다리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. 장강대교하고 창장따차오라는 다리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사실 그게 핵심 상권에서 좀 벗어나 있는 위치에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남한구에 있는 핵심 상권은 남핑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남핑하고는 연결이 되었지만 그 유중구 쪽에서는 해방비랑은 좀 거리가 좀 있는 그런 쪽에 있었고, 그래서 지금의 이 용문하우 쪽과 그 해방비 쪽을 바로 직접 연결할 수 있는 다리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이 케이블카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거를 그냥 대중교통수단으로 이용을 했었어요. 그래서 케이블카를 타고 넘나들었고, 그 옆에 있는 가릉강이라는 곳에서도 그 지금의 홍야동 바로 앞에 있는 승강장에서 그 지금의 커지유엔이라고 있는 과학기술관, 거기에 스테이션이 있어서 이렇게 강을 넘나들 수 있는 케이블카가 두 군데 있었어요. 그리고 비용도 일반 버스 요금하고 같았었거든요. 그런데 이제 이 시설이 좀 낡아버려서 일단 그 가릉강에 설치된 케이블카는 그 해체가 됐고요. 그 철거가 됐고, 지금 장강 케이블카는 이제 관광 상품용으로 남았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용이 점점 비싸져서 제가 예전에 타고 다닐 때는 편도 한 번에 20원, 그러니까 RMB 20원이니까 뭐 지금 환율로 얘기하면 한 4,000원 정도 되는 거였는데, 이번에 알아보니까 30원으로 올랐더라고요. 그럼 거의 한 6,000원을 넘어가는 그런 비용이 나왔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줄을 길게 서서 탔었는데, 이번에 가보니까 줄이 좀 짧아서 한번 타볼까 하다가 굳이 제가 그 해방비 쪽에 넘어가서 뭐 지금 이제 컨텐츠를 찍혀서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그 굳이 해방비 쪽으로 넘어가서 뭐 할 게 없어서 이번엔 타지 않았습니다. 근데 이게 이렇게 날씨 좋은 날 타는 것보다 사실 안개 낀 날 타면 되게 기분이 묘해요. 왜냐면 이렇게 육지 쪽을 가다가 강 쪽으로 넘어갔을 때 안개가 껴있으면 이 케이블이 안 보이거든요. 그러면 정말 묘하게 그 구름 위를 날고 있다라는 느낌? 뭐 그런 걸 좀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. 물론 이제 경관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맑은 날 타는 게 더 좋겠지만, 사실 어떤 그런 좀 색다른 기분 같은 걸 느껴보려면 이렇게 안개가 많이 낀 날 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. 저는 그게 더 좋았었습니다. 그리고 좀 약간은 흐릿하게 내려다보는 거, 이런 것도 좀 나쁘지 않았었던 것 같고요. 그래서 요게 사실 중경뿐만 아니라 중국 다른 곳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대중교통 그 시내버스 요금은 거의 오르질 않았어요. 예전에는 에어컨이 작동되지 않은 버스들은 1원, 에어컨이 작동되는 버스는 2원, 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전부 다 에어컨이 작동이 되고 거의 2원으로 표준화가 됐고, 중경 같은 경우에는 일부 좀 거리가 멀다거나 아니면 좀 특수버스 같은 경우에는 3원, 뭐 이렇게, 아니면 거리에 비례해서 요금을 더 받는 그런 형태로 바뀌었어요. 지금 여기도 용문호라고 써 있는데, 여기가 용문호가 연결이 될까? 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상 말이 안 돼요. 아까 제가 그 걸어 올라오면서 살짝 그 공사장 쪽을 비춰드렸잖아요. 용문호와 여기 케이블카 승강장 사이에는 그렇게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깊이 땅을 파놓은 것, 이게 벌써 거의 10년이 넘어가는 것 같은데, 그 땅을 파놓은 곳이 중간에 존재하는데 용문호를 바로 간다?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. 근데 혹시라도 모르니까 내가 모르는 뭐 다른 어떤 게 있나 싶어서 한번 가보긴 해봤습니다. 좀 이따 같이 가보실 거예요.
지금 이제 녹색 신호가 들어왔고, 뭐 길거리 음식도 팔고 노점도 팔고 노점도 있고, 예, 그렇습니다. 아까 그 길 건너던 그 군인들 보셨죠? 그 군인이 그냥 군인이 아니라 동상으로 분장한 군인들이에요. 그래서 아마 저렇게 사진 찍어주고 돈을 받는 그 아르바이트생들이 아닌가 싶습니다. 요거는 뭐 새로 생긴 것 같은데요. 뭔가 그러니까 케이블카와 관련된 전시관 같은 게 아닐까? 저건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그 글에 남겨드리도록 할게요. 루킹 커피도 보이고 세븐일레븐도 보입니다. 세븐일레븐하고 로스원 같은 경우는 이미 중국에서 거의 자리를 잡았어요. 좀 일본계 그 편의점이라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어쩔 수 없죠. 그리고 가끔 이제 패밀리마트가 보이는데 중국에서 그것도 한국의 패밀리마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국에서 운영을 했던 패밀리마트도 일본계였고 그래서 CU가 패밀리마트와의 결별을 선언하면서 독자적으로 만든 브랜드가 CU예요. 그러니까 그 패밀리마트는 일본 브랜드라는 거 다시 한번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. 요거는 그 스캔을 하면 그 장강 케이블카에 대해서 안내가 나오는 건데요. 저는 스캔 한번 해봤는데 그래서 요즘 가격이 얼마나 되나 하고 보려고 스캔 해봤는데 안내만 잔뜩 나오고 뭐 가격 정보가 없어서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. 그랬더니 30원이라고 하네요. 이렇게 저걸 뭐라고 그러죠? 그 철로 된 바리케이트를 이렇게 쳐놨는데 사실은 그걸 구불구불 해가지고 저 밑에 아까 그 스캔하던 데를 보면 여기서부터 1시간 반 정도 기다려야 된다 뭐 이런 표시가 있었어요. 실제로 그 아까 그 인형 분장 그러니까 군인 인형 분장한 사람들 있던 그 횡단보도 건너자마자 거기까지 또 줄을 서 있었거든요. 근데 이때는 평일 낮이어서 그런지 굉장히 사람이 없었습니다. 그래서 혹시라도 중경 여행을 가셨을 때 평일 낮을 이용하시면 이렇게 좀 편하게 케이블카를 타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제가 보기에도 이 남한구 쪽에서 타셔서 해방비 쪽으로 넘어가시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. 해방비 쪽으로 넘어가시면 바로 그 음식점 거리도 쫙 있고, 뭐 그 중경에서 유명한 슈바지에도 그 근처에 있고, 바로 해방비 그 상권으로 넘어가서 홍해동까지 연결되는 그렇게 바로 넘어가실 수 있거든요. 그렇게 보면 그 남한구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이렇게 넘어가시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지금 이제 다시 돌아가고 있는 중인데요. 화면이 너무 떨리네요. 다시 한번 화면이 이렇게 너무 떨리는 거에 대해서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분들 장사가 좀 괜찮은지 잘 모르겠네요. 여기가 이 횡단보도가 그려져 있는데 사실 좀 텀이 굉장히 길어요. 그 폭에 비해서 이 차량 신호, 그러니까 적색 신호죠. 사람들 정지 신호가 좀 길고 그 보행 신호가 좀 짧아요. 그래서 뭐 꼭 그것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사실 무단횡단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뭐 중국은 무단횡단이 거의 좀 일상화되어 있긴 하지만 여기는 차량통이 많은 편이라서 그리고 저기 오른쪽에서 이 왼쪽으로 내려오는 내리막길 커브길 내리막길이라서 좀 위험한 편이니까 가급적이면 신호를 지켜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. 물론 그렇다고 해서 차량들이 다 신호를 지키고 그렇게 다니진 않아요. 그런 신호가 나도 건너가는 사람도 있고요. 자, 이쪽 용문호라고 써있는 그 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탕후루가 또 보이네요. 참고로 저는 탕후루를 아직 한 번도 안 먹어봤습니다. 중경은 계단이 많습니다. 지형 자체가 산지 지형으로 되어 있어서 뭐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 홍해동 같은 경우도 강변 쪽 도로와 그 위쪽 도로의 차이가 11층으로 되어 있거든요. 뭐 어저께 가봤던 그 용문호 같은 경우도 강변 쪽 도로와 그 상신지 지하철역 있는 도로가 거의 한 5층 정도 높이 차이가 납니다. 그러다 보니까
온 도시에 계단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. 그래서 나중에 한번 가보겠지만 중경역과 그 옆도로, 그 상싱스라는 곳과 연결되는 옆도로의 차이가 그 되게 높아요. 그래서 그 두 곳을 연결하는 에스컬레이터가 있는데 이게 그냥 대중교통 버스 요금하고 똑같아요. 그 요금을 내고 타는 에스컬레이터가 있는데 그 길이가 110m입니다. 그래서 올라갈 때는 좀 모르겠는데 내려갈 때는 좀 현기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좀 앉아서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. 그리고 좀 에스컬레이터 타는 시간도 꽤 오래 되는 경우가 있어서. 그런데 그 옆에 그 에스컬레이터는 실내가 되고요. 그 옆에 실외로 가면 그 에스컬레이터만 110m의 긴 거리를 그냥 계단으로 걸어 오르낼 수 있는 길도 되어 있어요. 저는 절대로 그 길은 가고 싶지 않습니다. 이 정도 계단은 한번 마음 꼭 먹고 갈 수 있는데, 그렇게 110m나 되는 그런 계단은 좀 어렵죠. 근데 중경은 어디를 가시던 이렇게 계단이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. 그거는 좀 각오를 하셔야 되고요. 건강을 위한 특별 조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. 예측한 대로 용문호로 바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그 위에 상단도로 이렇게 쭉 가면 그 상신지에 지하철역이 나오거든요. 그쪽으로 가도록 되어 있고, 이 길은 왕복 4차선 도로이긴 하지만 그렇게 넓은 길은 아니고 역시나 양쪽으로 식당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, 역시 이쪽도 일종의 관광지다 보니까 노점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. 그래서 이런저런 재미를 볼 수 있고, 이게 아까 그 공사하던 거기인데 10년이 되도록 아직 건물을 못 올리고 있어요. 그래서 아직 그 개발상을 못 찾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. 지금 좀 전에 그 노점상 보이셨죠? 지금 좀 이따 또 나오겠지만 그 노점상에서 파는 게 그 자석, 그 냉장고에 붙이는 자석을 좀 많이 팔던데, 그게 홍야동이나 치치카우 이런 데 가서 사시면 한 개에 10원, 비싼 건 20원, 25원 이렇게 받는데 10원에 3개를 팔더라고요. 그래서 살까 하다가 사실 저는 냉장고 자석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구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. 이 지금 공사하는 곳엔 항상 이렇게 그 가림막을 설치를 하는데, 중국은 법에 의하면 항상 그 공사장에는 그 공사장과 그렇지 않은 곳을 분리하는 가림막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보면은 위에 물이 나오는, 그러니까 먼지를 좀 가라앉히기 위해서 물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시설이 좀 되어 있기도 한데요. 여기도 상당히 좀 오랫동안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게 그 냉장고 자석 10원에 3개 파는 그런 곳인데,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홍야동이나 이런 관광지에서 사지 마시고 길거리 돌아다니시다 보면 좀 자주 부딪힐 수 있으니까 그런 노점상에서 사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. 어차피 품질은 똑같습니다. 자, 이렇게 오늘은 케이블카, 그 장강 케이블카를 알아봤는데요. 용문호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하고, 다음에는 지하철을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